옛날 영화인데요. 독일 영화예요. 제목은 엑스페리먼트. 그러니까 실험하는 건데요.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그런 영화였어요. 아주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심도 있는 뭔가를 추적해내는 데는 확실히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20명의 사람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을 때 과연 어떤 심리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게 신청했을 때는 꼭 무슨 이제 영화 찍는 것처럼 영화 배우처럼 그런 마음으로 재밌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재수다 해가지고 12명을 설정을 하고 8명은 이제 간수다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연기니까 어차피 진짜가 아니니까 막까지 맛있게 먹고 놀고 이제 막 그 농담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설정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과연 이 안에 막혀 있을 때 어떤 심리의 상태를 보일 것이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떤 덫을 어떤 이제 작전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작전에 이미 이제 이게 실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넘어갈 거라고 스스로도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그 실험에 돌입했을 때는 간수는 정말 간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죄수들은 정말 또 죄수처럼 돼버리는 거죠. 예. 놀랍게도.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그 간수와 막 죄수가 싸우고 죄수 안에서는 또 이제 대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대장 기질이 있는 사람이 결국 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안에서 왜 선과 악이 또 막 싸우게 되는 거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결국은 선한 사람 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서도 결국은 파레토의 법칙 20대 80. 근데 이제 이 선한 사람이 힘이 정말 좋아야지만 이 악당을 무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당은 극한까지 가기 때문에 악당이 이길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리고 80%이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선한 사람을 이제 공격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의 법칙뿐만 아니라 이런 그 사람 사회 조직에서 뭐 민노총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정치판 어딜 가든 청와대 뭐 다 이제 그렇게 기본적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 악당들 있잖아요. 이 악당들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완전히 큰 악당이 결국은 이제 우리 정치사로 봤을 때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잖아요. 이 두 사람을 몰아내야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새로운 정치사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이 두 사람을 몰아냈죠. 진정한 악당 둘이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가요? 결국은 이제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긴 거니까 이 선하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역시 또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 떨어져 나가고 이 남은 사람들 안에서 다시 또 파레토의 법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결국은 또 이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죠. 다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는 또 결국은 어떤 이제 힘의 균형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주권자가 잘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수준이 다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300명이 뭐 어떻게 전부 다들 열심히 싸워가지고 들어온 사람이고 정의를 위해서 뭐 싸운다 하니까 진짜로 싸울 걸로 알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나경원 같은 사람도 있고 김무성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추세나 안위 그거 이외에는 전혀 생각 없어 보이는 그런 부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장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80%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20%를 찾아내야 돼요. 80%는 끝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건지 찾아내는 게 이제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될 방법이죠. 그러면은 저는 선과 악을 찾아내는 데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 책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 책인데요. 어린이 책인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에 관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소크라테스가 선과 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어린 애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깨우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어린 애들이 읽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른들이 이걸 읽고 이제 설명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림과 함께. 이제 내가 이제 소크라테스를 좋아하고 또 그림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블루 프린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이블을 만들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잘 못 만들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를 이어서 테이블 만드는 기술을 가지면 더 잘 만들겠죠. 그리고 딱 나무의 결만 봐도 어떻게 하면은 가장 멋진 테이블이 나올까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이제 아이의 책에서 표현을 하냐면은 테이블과 같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선함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굴 속에서 갇혀 있는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다. 예, 이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테이블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인 정신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부가 끝없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악에 물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소하고 선한 사람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의 교육을 굉장히 우리나라가 많이 본받아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한 게 이게 이제 라파엘로가 그렸던 제가 그 예술의 전당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실제 이름은 아테네 학당이죠. 아테네 학당에서 이렇게 이제 패러디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라파엘로가 그렸던 것은 왜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있는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오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아테네 학당 많이 보셨죠? 이게 에머슨 집에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놀랬다고 한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머리 긴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플라톤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그린 옷 입은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테네 학당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라파엘로가 가졌었던 어떤 이제 내가 볼 때 너무 멋진 지성이 이 그림에 다 녹아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라파엘로 자기도 이렇게 하나 그려놨는데 여기 맨 끝에 아주 핸섬하게 생긴 예, 자기 자신을 그렸고요. 또 이쪽 반대쪽 맨 끝에는 알렉산더 대왕을 그려놨어요. 예, 알렉산더 대왕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를 스승으로 삼았던 정말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도서관 같은 데 관심 많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을 그때 그 당시에 만들어놨는데 알렉산드리아에다가 그게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인류의 문화유산이 타버려서 이제 억울한 그런 스토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는 원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라 라파엘로가 이제 같이 그림을 하면서 시스티나 성당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막 서로 간에 막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부추겼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시스티나 성당을 나중에 이제 오픈해갖고 보게 됐을 때 너무너무 이제 경외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천재들끼리 서로를 알아보고 존중을 해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라파엘로도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라파엘로를 그려 넣었어요. 예. 이 아테네 학당에다가 너무 멋지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라파엘로하고 이 두 사람이 이때 굉장히 젊었을 때였고요. 또 다빈치는 나이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선배였죠. 그 다빈치를 라파엘로가 너무너무 존경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플라톤을 라파엘로를 모델로 해서 그렸어요. 그 라파엘로가 아니라 다빈치 우리 보면은 옛날 그 자기 그 초상화 보면은 막 수염 기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 결국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은 어떤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술 세계를 창조해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었고 또 거기는 극한의 어떤 그런
적들과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런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아주 추격적으로 라파엘로의 천재성이 그대로 드러난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은 이렇게 패러디 해가지고 현대 철학자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니체라는 겁니다. 니체. 그리고 이제 토마스 에디슨인데요. 토마스 잽슨. 토마스 잽슨은 이제 뭐 문학, 예술, 철학, 그다음에 정치, 뭐 하여튼 너무너무 이제 뛰어난 대통령이었죠. 2대 대통령.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아주 철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다 해서 여기 이제 철학책이지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틴 루터 킹이고요. 이게 소크라테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선을 배워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저 사람이 진짜 가장을 한 건지 진짜 어떤 실제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건지 그거를 발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발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공부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유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엉이 모임을, 부엉이 모임, 이것은 과연 선한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아니면은 악한 사람들의 모임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아주 해가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그런 지금까지 펼쳐온 정책이라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선한 마음에서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하시죠.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대통령을 만들 때 어떤 힘을 발휘했으니까 나에게도 전리품을 나눠 달라 이제 이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데 국민들, 주권자들을 전리품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근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거죠. 처음에 25명에서 지금 이제 40명까지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세력을 더 많이 모으는 건데 이것은 또 다른 악몽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왜 저는 뭐 십상시라든지 아니면 팔선녀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끔찍해가 소름이 돋았는데 부엉이 모임이 딱 겹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박범계라는 분이 여기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안 되겠다. 이분은 정말 기회주의자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여기에 대장은 전해철이라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진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당대표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민석을 보면은 막 또 이제 대통령한테 아부를 하는 겁니다. 꽃길만 걷게 해드리자. 더러운 건 당의 몫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아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부성 발언은 정말 자기가 이제 대통령을 등에 업고 나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그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통하나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약간 바보 같으면 통하겠지만은, 박근혜처럼, 이분, 내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당이 같이 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좀 물러 터져 보였는지, 보니까 일은 절대, 일 처리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도 많이 쏘갔죠, 저도 좀 쏘갔죠. 그러니까 뭐 계속 말이 바뀐다 그렇게 이제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박범계 이분 얘기했고 그리고 뭐 결코 홀로 뛰지 않겠다 뭐 이런 또 자기가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러면은 정책적으로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금 뭔가 야당이나 아니면은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받고 있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몸으로 뛰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용 있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어디 가서 또 막 떠들고 다니냐면은 이제 정치 신세계인가 하는 그 옛날에 인터넷 그 뉴스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런 박범계나 전해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정책은 어떻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공지영하고
그 김부선 이 두 사람한테 돈을 모아서 주고 우리가 연대를 하자고 얘기했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뭔가요? 결국은 해경군 김씨는 뭐 누구냐 이러면서 이제 광고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경필을 찍자 민주당의 민주당을 오히려 남경필이 더 도울 거야 이러면서 자 그렇게 몰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뉴스를 한다 해가지고 지금 부엉이 모임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다가 무슨 자기들이 이제 어떤 그 위세를 떨쳐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태로운 어떤 그런 조직 위태로운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기에 이제 편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전해철뿐만 아니라 드루킹의 지원을 받았던 김경수도 여기에 이제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누가 여기에 지원을 받냐면은 이제 또 있어요. 공지영하고 이제 왜 연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이정렬이라는 그 판사 있잖아요. 잘린 판사, 저음부장 판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황심소의 황상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제 하나의 또 새로운 야망을 키워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뭔가 이렇게 선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진우하고 그 이제 김어준이 패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지영이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하죠. 패거리 정치가 난 너무 싫은데 주진우하고 낙검수가 다 패거리지 뭐냐. 너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나씩 꿰차느냐. 이제 여기에 굉장히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땐 그런 거예요. 주진우 그러고 김어준 총수가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 황상민하고 황상민도 대학교에서 잘렸죠.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황상민이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또 억울하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김어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에서 잘려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김어준이 계속 이제 얘기를 시켰죠. 이것저것 얘기를 시켰죠. 시키면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잘렸네 이래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게 해줬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죠. 한 명 잘린 사람은 연세대학에서 잘렸죠. 그리고 이제 공지영은 이제 연세대학에 영문학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내가 보니까 왕따 같아요. 이게 문학계에 너무 실력도 없는 사람이 이제 이름만 이제 많이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공지영 자기가 생각할 땐 자기가 너무너무 대단하죠. 상도 많이 받았고 완전히 많은 남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혼을 할지언정 나는 그것도 다 능력이다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제 이렇게 세탁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곰수에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가가지고 막 그 시민들하고 막 이렇게 소통하고 할 때 마이크 들고 얘기할 때도 보면은 자기는 그런 생각 하겠죠. 낙곰수 누가 뭔데 내가 더 대단하지 내가 더 유명하다 옛날부터 작가 해가지고 유명세가 있는데 결국 너희도 나 때문에 큰 거 아니냐. 근데 왜 너희끼리 패거리 해먹고 나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느냐. 이제 공지영의 심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정렬 판사 전직 판사죠. 부장 판사 그 다음에 이제 황상민, 공지영 이 세 사람은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김어준 그 뉴스 공장 그 흐름한테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키워줬더니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너가만 지금 출세해갖고 문재인 정부 이렇게 크게 만드는 공신으로 나오냐.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런 의심이 드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정렬이 억울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황상민이 그걸 하나 방송을 찍은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억울하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정렬 판사가 카카시키 짬뽕인가 그거를 이제 어떤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이제 징계를 받았대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러고는 이제 또 얼마 후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성격이 예민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층간에 소음이 이제 있어가지고 신경질이 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했는데 이제 열받으니까는 그 안에서 폭력을 하지 않고 지하에 몰래 내려가가지고 주차장에 가서 싸운 대상의 차에다가
접착제, 순간 접착제를 갖다가 이제 손잡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쇠 구멍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또 이제 날카로운 거 가지고 타이어에 빵꾸를 4개를 다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가 막히잖아요. 아침에 뭐 출근하려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왔는데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 차가. 그러니까 이제 CCTV를 막 조사해갖고 막 알아보니까 이정열 그 전 부장 판사였다는 게 이제 판명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릴 거를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표를 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성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볼 때는 그 변호사가 안 돼.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무슨 이 소문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제 황상민 그 심리 거기에서 얘기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변호사를 해주는데 나는 왜 안 되냐 이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판사라는 그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자기하고 좀 싸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몰래 가가지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자기는 보다 더 큰 잘못을 한 제주도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판사라는 사람이 학교 요건지 여중 앞에 가가지고 이제 바바리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한 사람도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다른 사람도 한 명 있는데 막 그만큼 했는데 또 변호사가 됐대. 근데 자기는 변호사가 못 돼가지고 사무장으로 그냥 3년 동안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황상민이라는 이 사람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 이 3년 동안 너무 억울하다. 정관 예우를 받으면은 아무리 못 벌어도 200억 1, 200억 쉽게 버는데 너무 억울하다. 3, 400 이런 거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벌 수 있는다. 벌 수 있다. 정관 예우를 통해서.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관 예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박근혜가 탄핵된 거 아닌가요? 이게 정은호 게이트가 제일 처음 시초라고 봐도 다름이 없죠. 이 사람이 더 페이스샵의 사장이었는데 이제 돈을 갑자기 많이 벌다 보니까 어떤 중독에 빠졌는데 마약이 아닌 도박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는 살고 싶으니까 돈은 이렇게 흘러 넘치게 많으니까 이제 변호사를 찾았는데 자기를 살려줄 변호사를 그거를 이제 전직 부장판사 최유정이라는 여자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50억, 100억이 건너갔고, 그러고 이 여자는 그럼 어떻게 빼줄 거냐 하니까 이제 검사장 출신으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애먹였던 자살로 몰고 갔던 홍만표 이 사람한테 이제 줄을 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들통났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었고 정관 예우를 해가지고 최유정뿐만 아니라 홍만표를 걸고 중간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직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 이거는 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적폐 중에 적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자기도. 그러려면은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청와대에 들어가려면은 그러면은 낙곰수처럼 있잖아요. 정치 신세계라는 이런 데서는 낙곰수 김어준처럼 뉴스공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엉이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도 커가지고 김경수도 돕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한 자리 해보려고 하겠죠. 방송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허름하게 제야에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 한쪽에서는 전직 판사 우병우처럼 나도 아니면 조국 교수처럼 나도 대통령 옆에서 민정수석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출세를 못하면 돈이라도 2, 300억 벌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난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제 억울한 사연이라고 이제 황상민한테 그렇게 이제 사연을 올리니까 황상민이 한다는 말이 그 말이 다 맞다. 자기도 생각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연대에서 억울하게 잘렸는데 이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통령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나도 이제 명예회복도 하고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우리나라의 적폐 중에 적폐예요. 보니까 결국은 뭔가요? 어마어마한 어둠의 악당들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제 그 악당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악마적인 생각을 이렇게 표출해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을 한번 잘 지켜봐야 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의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유시민 작가도 굉장히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부를 많이 하죠. 저는 유시민 작가를 조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부를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점점점 더 비호감과 극혐으로 변해갔는데요. 왜냐 하면은 진짜 그 국회의원은 300밖에 안 되고 민주당에서도 딱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부 안 하면은 어떤 공천권을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자리가 생길 수도 없으니까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볼 땐 그래요. 그게 아니면 저렇게까지 심하게 아부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 사람을 좋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좋게 생각해서 이제 무조건 믿었어요.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유시민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심상정이 있고 바로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드루킹의 조직의 이제 대장이죠. 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같이 그 뭐 10월 4일 뭐 공동 선언문이라 해가지고 임진각에서 무슨 행사를 했대요. 거기 조직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이 경공모, 이 드루킹 대장, 그 다음에 이제 시민광장에 있는 사람들, 조직들, 그 다음에 정의당 조직, 녹색당 조직 이래가지고 이 네 조직이 뭉쳐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조직의 대장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강의도 한 적이 있고, 근데 모른다.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이 줄대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 이분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굉장히 아부도 심하고 있잖아요. 좀 약간 너무 이제 닭살 돋는 아부도 심하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정치꾼들이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막 다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발을 쫙 뺀다거나 이런 걸 보면서 유시민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여튼 아주 이분이 위험한 사람은 아닌가. 예, 당을 계속 쪼개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뭔가 항상 그 이미지 세탁은 많이 했지만은 위험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마들이 물러가고 나서 새롭게 보이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위험 인물에 속하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을 가지고 세탁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여튼 지켜봐야 될 사람이다. 긴장하지 않고. 긴장하고 하여튼 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실망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쁜 사람도 많지만 또 이제 파레토의 법칙, 좋은 사람들이 20%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강한 힘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지만 우리나라가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나친 아부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된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타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벌써 알 거 다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믿음이 점점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두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 KBS가 끌어들이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최고 통수권자의 문재인 대통령의 입김은 없었는지 아니면은 그 아래 입김까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는 믿고 싶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두고 봐야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이렇게 이제 일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되잖아요. 부엉이 모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식당에 가고 저것끼리 개파 만들어 가지고 찢고 뽑고 이런 게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정의의 사도인 표창원은 또 그 쌍용 그 공장에 가가지고 박주민하고 같이 가가지고 멱살도 잡히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몸으로 뛰는 정치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엉이 모임 이게 40명이나 지금 거기 결집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의 정정당당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거죠. 사직적인 모임은 해체를 해야 된다고 자기는 촉구한다. 이런 목소리를 또 낸 겁니다. 정말 용감하죠. 저는 이분이 참 지켜봐야 될 분이고 너무 민주당의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해찬, 김부겸 이 두 사람이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래도 이해찬이라는 분을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김부겸 이분도 그렇고. 그래서 또 이종걸 이분도 소신 발음 잘 하시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레토의 법칙 안에서 20% 안에 드는 사람을 지금 현재 대눈에 발견된 사람은 표창원, 박주민, 이종걸, 김부겸, 이해찬, 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자는 더할 나위 없죠. 최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항상 이재명 후보자는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 사람들이 싸우고 어쩌고 해도 이재명 후보자는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밝은 표정 보세요. 이재명 후보자가 뭔가 이제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겠죠. 믿음이 가는.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환경국인 직원들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업무 토론 중에 안양시 아스콘 환경피해 민원 보고를 받고 현장 방문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도와 시 주민 사업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방안을 만들면 도지사 권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발로 뛰죠. 거기 딱 들어가서 문제를 바로 거기서 적극적으로 알아냈는데요. 이거는 정말 천재성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직감이 정말 뛰어난 거죠. 예, 그리고 선함의 의지, 파레토의 법칙 20% 안에 들어있는 최강자 중에 한 명이다. 최강자다. 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화이팅! 바이!